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입니다. 5월 24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은 별 특징이 없이 끝났어요. 그 다우하고 나스닥이 좀 강보합 약보합 이렇게 서로 엇갈리면서 끝났고, 시작보다는 그 시간이 갈수록 뒤에 힘을 못 쓰는 그런 모습으로 시장이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전형적인 좀 무기력한 그런 시장의 모습을 보여줬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주말을 끝내고 시작하는 월요일 날 시장에서 우리는 뭔가 좀 시장을 다시 되돌려서 상승시킬 만한 그런 이슈를 전혀 갖고 있지 못했어요. 오늘 시장에서는. 그런 채로 월요일 시장이 시작됐습니다. 당연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한두 차례 어떻게 뭔가 좀 플러스로 전환시켜 볼까 지수를 이런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후속적인 그 매기가 붙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그냥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해서 오늘 이제 뭐 종가 기준으로는 지수가 3144.30, 0.38%가 떨어지면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선물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선물을 조금 샀고 기관은 조금 팔았고 뭐 그 정도에서 큰 변동은 없다 이렇게 보이고, 기관들도 그 뭐 매도세를 좀 유지하다가 오후 들면서 조금 이제 그 매수로 전환을 했어요. 코스피 시장에서. 그래서 결국 끝날 때는 한 506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는데 오늘은 연기금이 276억을 순매수했습니다. 뭐 이렇게 끝났고, 코스닥은 처음부터 아예 답을 정해놓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시장이었어요. 개인들만 사고 결국은 기관과 외국인은 계속해서 파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개인은 680억을 순매수를 했고 코스닥에서 기관은 607억을 순매도, 외국인은 69억을 순매도, 뭐 이렇게 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고, 코스닥도 결국은 좀 많이 빠졌어요. 1.79%나 좀 빠지면서 큰 폭으로 후퇴를 해서 지수상으로는 948.37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을 좀 기술적으로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에 의해서 이게 시장이 전형적으로 좀 내려앉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의 형태가 제법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오늘 낙폭이 비교적 깊었기 때문에 오늘 딱 월요일이지만 하루 이제 거래가 된 거지만 주봉상으로 보면 5주 연속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기술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코스닥도 이게 되돌아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기에는 상당히 좀 버거운 그런 상황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보면요. 이제 제가 여러 번 지난주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원자력 관련주들이 오늘 조금 많이 좀 눈에 띄게 움직였어요. 특히 한미 그 해외 원전 공동 진출 합의, 이거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그 영국, 사우디도 그 원전을 신규 도입하는 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그 원전 기술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세계 탑 랭킹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를 이제 미국이랑 같이 그 공동 진출을 합의를 이번에 했으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의 그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소형 모듈 원자력, SMR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협력 가능성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걸로 해서 원자력 관련주들이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시장의 특징은 오늘 그 미사일 지침 종료가 발표됐잖아요. 미사일 지침 종료. 이게 뭐 아시겠지만 뭐냐면 뭐 우리나라는 사거리 얼마에 뭐 어떤 조건의 미사일밖에 할 수 없다. 뭐 이런 게 이제 그 지침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게 이제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사거리 1000에서 5000 사이를 오가는 IRBM이라고 하는 그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배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거기에 이제 관련된 관련주들이 오늘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고, 더불어서 이제 이게 결국은 같은 기술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주 개발 쪽에 우주 로켓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 관련된 것들도 그래서 위성 관련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도 오늘 좀 큰 움직임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부 그 여행 관련주들하고 또 뭐 면세점 관련주 크게는 못 올랐지만 장이 전체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계속 지금 뻗지는 못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해운 관련 해운 운임 관련주 특히 뭐 HMM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오늘 이제 크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오늘 시장의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말에 이제 여러분들 그 제가 여러 채널에 뭐 그 8.15 머니터 뭐 신사임당 김작가 TV 뭐 이런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말에 다 그 영상들이 막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진짜 그 백만 개미보다 그 다른 채널에 더 많은 그 뷰수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또 그쪽 가서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이제 제가 이쪽에 이제 주식 관련 이런 쪽에 유명하다는데 뭐 다 나갔으니까 이번에는 뭐 다른 게 아니라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그 제 책 그 저자로서 이제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대충 뭐 나갈 땐 다 나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이제 다시 100만 개미에만 좀 충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새 책 때문에 좀 바빴던 거지 저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책도 뭐 이제 알릴 만한데 다 알렸고, 그리고 뭐 100만 개미하고 제가 이제 연주 영상 올리는 거 이제 슬콘생 뭐 이것만 이제 열심히 원래대로 하고, 조금 이제 그런 덕을 봐서인지 구독자 수가 좀 늘었어요. 그래서 10만이 넘으면 여러분들하고 약속한 대로 라이브 방송도 좀 하고 그렇게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슬콘생의 연주 영상 여러분들 거기 좋은 얘기 많이 이제 못 부는데도 막 칭찬해 주시고 그래서 저도 기분 좋은데, 제가 이거 그 주식 이렇게 녹화해서 방송하는 거하고 또 연주는 달라갖고 이게 굉장히 시간도 많이 먹고 힘듭니다. 그래서 바빠서 연주 촬영을 잘 못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그 연습실 거의 공중전화 박스만 왔거든요. 그 안에서 해야 되는데 영상도 뭐 좀 제대로 안 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뭐 조만간 뭐 어떤 분이 좀 스튜디오 내주겠다고 하는 분도 어떻게 연락을 오시고 그래갖고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그것도 이제 곧 방법을 찾아서 좋은 영상으로 못 보니까 영상이라도 좋아야죠. 그렇게 해서 보내드리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 이제 그 8.15 머니톡은 제가 한 2주에 한 번 정도 그렇게 고정 출연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진행하시는 분 굉장히 여러분들이 또 100만 개에서 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거기서는 제가 이제 뭐 질문을 받는 사람 입장이니까 질문도 잘하시고 뭐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자, 이제 시장 얘기 하죠. 시장이 어려워도 우리는 이 시장을 꼭 붙들고 가야 되니까 이거 중요한 겁니다. 시장이 어렵다. 근데 이제 시장은 늘 어려워요. 시장은 늘 어려운데 지금은 특히 더 어려워요. 그 중에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 이게 왜 지금 이렇게 시장을 어렵게 우리가 느끼고 있느냐. 상대적으로 이제 작년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시장이 좀 어려워진 건데, 이제 제가 보기엔 어려워진 게 아니라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온 거죠. 작년 같은 경우는 무조건 사면 쫓아만 가면 먹는 시장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동안에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던 거,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가 자꾸 나오면서 이게 유동성을 이제 좀 축소시킨다. 큰 과정에서 이제 테이퍼링에서 궁극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가서는 금리까지 손대겠죠. 근데 이제 그 얘기가 불거지면서 시장이 이렇게 이제 혼조를 보이게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주식시장은 그래서 언제 이거 테이퍼링을 할 건데 이렇게 해서 시간을 따지기 시작을 하면 시장은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테이퍼링을 한다 이거는 이제부터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의 걱정이 유동성을 축소하는 대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방향이. 예, 주시장은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뭐 하는 거 그런 거는 자질구레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런 것들이 시장에 뭐 짧게 영향은 주겠지만 지금 큰 흐름이 틀어진 거 아니에요. 유동성을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이 선회됐다 하는데 시장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앞으로 계속해서 발표될 이런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이나 이런 쪽에 그 수치들 있잖아요. 이게 자꾸 그 수치들이 여러분 뭐 이미 다 아시지만 그 수치들이 자꾸 압박을 할 거란 말입니다. 어떤 압박을? 예, 유동성 축소에 대한 압박을 계속해 올 거예요. 그 수치가 전혀 뭐 압박을 가하면 가지 그렇지 않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뭐 잠깐 뭐 그 고용 수치 때문에 그런 적은 있지만 그렇게 되기는 되게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유는 그런 겁니다. 방향을 선회했다. 시장이 방향을 선회했다는데 우리가 이제 착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뭐 구체적인 그거보다도 일단 방향이 틀어졌다는 게 큰 이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지금 유동성 축소라는 이 문제가 상당히 확정짓기 어려운 아주 복잡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재료라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외생병수 같은 거에서 시장에서 그게 뭐가 하나 충격이 딱 오면은 이게 호재든 악재든 이게 빨리 정리가 되는데 여러분 아시지만 이 유동성의 문제는 쉽게 정리가 될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왜냐하면 방향이 틀어졌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거를 유동성 축소를 어떤 스피드로 어떤 단계를 거치면서 어떻게 해갈 거냐에 따라서 시장이 또 다르게 반응을 해요. 네, 그러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이 요소들이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있는데 그것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제일 걱정인 게 뭐냐면 불확실성이잖아요. 근데 이 불확실성이 명쾌하게 정리되기가 힘든 성격을 처음부터 갖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6월에 FOMC 회의가 있으니까 6월 중순 되면 뭐 FOMC가 어쨌거나 무슨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회의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때가 되면 그것도 일시적이고 단기적으로 일단 한번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일시적이고 단기적이다 이거예요. 왜? 지금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될 거기 때문에 왜 증시 주변의 상황이 계속 그렇게 몰고 가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흐름이 있을 때 한 번씩 이렇게 매듭이 지어진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적어도 6월 말까지는 이런 시장의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6월 그 중순에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뭐 이게 어떻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냥 지금은 불확실성 속에 시장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때 이제 필요한 게 관망이다. wait and see. 관망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고, 지난 주말에는 제가 몇 차례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매매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그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그래서 언급을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도가 떨어지시는 분도 있고, 뭐 어떻게 행동을 해야지 그럼 그 답을 얻는 건지 이런 거 잘 모르시는 분 계셔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주말에 이제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는 초보 투자자분을 한 분을 만나 뵈니까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힌트를 딱 얻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러시구나. 그게 뭐냐면 그냥 마음만 분주하세요. 마음만. 그게 뭐냐면 작년엔 좀 괜찮았는데 올해 이제 시장이 막 이렇게 흔들리니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시장이 왜 그렇고, 뭐 시장이 어떨 것 같고, 이런 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100만 개뿐만 아니라 여러 채널을 통해서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
많이 듣고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마음만 분주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주식 투자를 잘하는 방법은 뭐냐면 주식 시장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상황을 깔끔하게 단순화시키는 걸 잘해야지 주식 투자를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 몇 번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때냐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계속 나오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에 참고를 하시기 위해서 자꾸 들으시면서 마음만 분주해지시는 거예요. 왜? 많이 아니까. 옛날에 몰랐을 때보다 알면 알수록 더 분주해지시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장의 상황이 어떻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럴 수는 없어요. 많이 아는 만큼 버는 거니까 많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마음만 분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는 멘탈 게임이다. 뭐 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왜 멘탈 게임이냐면 주식 투자는 암만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자기 멘탈을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걸 정리를 해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멘탈이 정리돼야 행동도 정리되게 할 수가 있는데 마음만 되게 분주해요. 그러면 이제 알기는 알아요. 지금 주식 상황이 어떻고 뭐 유동성 축소하면 어떻게 되고 뭐 어떻고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은 많이 아니까 어떻게 돼요? 분주하고 불안감만 더 커져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로 불안해서 계속 이렇게 넘기다 보면 실제로 행동해야 될 때 행동을 못 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게 후회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간결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시장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쨌거나 이거는 6월 중순까지는 제한적인 흔들림 이외에는 할 수가 없다. 뭐 하루 건너 다르게 막 이렇게 시장이 움직이고 오늘은 뭐 이쪽이 올랐다, 내일은 또 저쪽이 올랐다, 막 이렇게 거듭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신 그 포트폴리오 자체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게 자신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난 이거 진짜 좋은 주식 샀기 때문에 난 얘는 간다고 본다. 왜? 그럼 제가 늘 말씀드리는 듯이 그 돈을 벌고 있냐? 앞으로도 벌 수 있냐? 이거 다 확인됐고 난 벌 수 있다고 확신이 있다. 그래서 난 이 주식을 가지고 갈 거다. 그러니까 뭐 요거 뭐 잠깐 흔들리는 거 별 문제 없다. 그러신 분은 그냥 갖고 그냥 빗장을 걸면 돼요. 단 여기에 현금을 갖고 계세요. 문제가 뭐냐? 현금 그냥 다 써서 그런 주식에 다 쏟아놓고 나는 빗장거리 한다. 이거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시장이 이렇게 지금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앞으로. 그랬을 땐 현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난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난 소신이 있다. 내가 가진 주식에 대한 소신이 있다 그러면 그냥 지금 상태 반드시 현금이 일부 들어가 있는 상태로 그냥 빗장거리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일부 트레이딩을 해서라도 부분 익절, 분할 매수를 반복해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꼭 지켜야 되는 게 뭐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현금 포션은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부분 익절이 생각지도 않았던데 내 예상보다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날. 주가가 이건 내 생각보다 너무 많이 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넘은 만큼 내가 그 주식을 갖고 있는 포션에서 넘은 만큼만 익절하셔라. 그러면 그리고 기다리면 여러분 이렇잖아요. 현금이 좀 늘어나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늘어난 만큼만 가지고 있다가 이게 크게 밀릴 때 그거를 분할 매수를 하라. 그러니까 한 번 빠졌다고 사시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아실 거예요.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원자재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오늘은 그렇지만 그런 것도 주봉 보면 이제 슬슬 살 때 들어오는 거 이렇게 권역으로 들어가는 거 여러분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긋하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반복을 하셔야 되지만 거기다 계속해서
돈을 넣을 수는 없다. 그리고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게 하나가 있어요. 예를 들면 A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A라는 종목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 익절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 익절해서 남은 돈을 이 A가 떨어져야지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A가 안 떨어지면요.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포션에 이렇게 정리해 놓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주식이 푹 떨어지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왜 살 때 뭐 주식이 화공약품도 아닌데 꼭 그 종목을 사야 돼. 되게 그런 물타기에 실패하는 경우도 그런 거예요. 물타기가 A 종목은 물을 타고 왜 그렇게 물을 타시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딴 거 빨리 갈 수 있는 거를 사고 좋은데 생각보다 많이 한 걸 해야 되는데 대개의 경우 초보 투자자들은 우리가 이제 매수 단가 낮추기 물타기 한다 그러면 A 종목이면 A 종목 아주 바닥을 갈 때까지 계속 물을 타요. 그걸로. 아니 그게 무슨 A 종목이 뭐 이게 우리가 말하는 화학약품도 아닌데 꼭 그 종목을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예, 이거는 돈이 가서 얼마나 기회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느냐를 따지는 거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게 또 그런 걸 또 오해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이제 시장을 보면 나랑 전혀 관계없는 종목만 눈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게 뭐냐? 오른 종목, 오늘 오른 종목. 아, 저거 진작 사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작 자신이 가진 종목이 이게 이제 지금 계속 로테이션이 되니까 자기가 정작 가지고 있는 종목이 차례가 돼서 오르면 그냥 기분만 좋다가 마는 거예요. 뭐 올랐을 때 아무런 조치도 안 하는, 그냥 오늘은 올랐으니까 좋고 떨어지는 날은 우울하고 이것만 반복돼요. 그건 뭐예요? 마음만 바쁜 거예요. 마음만. 그게 아니라 이게 작년하고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작년은 그냥 갖고만 있어도 먹여주는 시장이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또 갔다가 또 멈춰 또 갔다 이게 이제 반복되지만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그렇지 않다.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서 내가 생각보다 하면 자꾸 거기서는 부분 익절하고 또 떨어질 때 또 들어가서 사고 이렇게 하면서 한쪽에 현금 보유 비중을 갖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만 분주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때는 마음은 느긋하게 행동은 분주하게. 행동은 빨리빨리 왜냐하면 이건 기대 수익을 조금 갖고 이거를 많이 합쳐서 전체 수익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작년같이 한 번 사서 몇십 프로 막 한꺼번에 탁 먹고 이런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그만 수익을 계속 쌓아가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만 바빠서는 안 되고 실제로 행동이 바빠야 되는데 그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 뭐 생각보다 많이 올랐을 때 부분 익절. 제가 반드시 부분 익절 하십시오. 부분 익절. 그리고 생각보다 무슨 충격으로 많이 쭉 하고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분할 매수. 그거를 지금은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시장이 불투명하니까 우리가 시장에다 맞춰야죠. 불투명한 시장에서 나 혼자 방향 정해서 그냥 혼자 막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당분간은 뭐 6월 중순 적어도까지는 이런 증시 환경이 계속될 거고 증시의 움직임도 이럴 거고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 전략도 이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내일 시장 끝나고 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